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오송이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하지만 여타 동물과는 달리 치매, 비만,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환경에 적응한 진화의 결과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진화의 배신이라는 책을 통해 어떻게 유전자가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책을 소개해 주실 분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청주 우암도장에서 봉직하고 계신 하민섭 호정님이십니다. 호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진화라고 하면 예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표지에서는 착한 유전자는 어째서 살인기계로 변했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진화의 상식을 뒤집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그래서 이 책이 제목을 참 잘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이제 의구심을 들게 하거든요. MC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화라는 건 진보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퇴화시켰다는 게 이제 배신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리 골드만 박사라고 미국의 저명한 이제 심장 전문이고 지금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학장도 맡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주목했던 네 가지는 뭐냐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시달려하는 비만. 오프라 윈프리도 88년도에 95kg에서 65kg까지 30kg를 뺐다가 다시 18kg가 다시 쪄가지고 요요 현상을 일으켰고요. 루즈벨트 대통령도 39살에 뇌성마비 걸렸다가 63세에 이제 뇌졸중 걸려서 그냥 급사를 해버리거든요. 그런 현대인들이 흔하게 겪는 비만 문제, 당뇨병 문제, 그 다음에 그 뇌졸중과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왜 생겼냐에 대한 질문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다른 어떤 의학적인 어떤 분석과 다르게 이분은 이제 유전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는데요. 이 책의 원제가 too much of a good th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이제 과유불급인데, 그리고 부제로 써놓은 게 How 4 key survival traits are now killing us라고 해서 우리 인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해줬던 고마운 애들이 지금은 오히려 살인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 오히려 이제 살인자가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꼽고 있는 네 가지 중요한 형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째가 식욕과 열량 축적의 본능입니다. 왜 사람들은 음식을 놓고 이렇게 잘 살찌는 쪽으로 가게 됐냐는 거고, 두 번째 물과 소금에 대한 욕구죠. 인간 이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커니즘이 인간으로 하여금 고혈압, 뇌졸중, 신장 질환으로 이어가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 더, 인간을 이제 폭력에서 극복하게 해줬던 어떤 좋은 어떤 메커니즘들이 지금은 인간 우울증, 불안증, PTSD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정신병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그 인간이 왜 그 출혈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생겼던 응고를 시켜준 인자가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심근경색이랄지 아니면 뇌졸중이랄지 오히려 이제 출혈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커니즘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현대의 어떤 응급실에 자주 오는 질환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주목하는 게 인류를 생존시키고 번영시켰던 것들이 지금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원인이 됐는데, 결국 이게 요즘 얘기하는 진화의학입니다. 다윈 의학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문제의 원인을 근본과 근본으로 더 거슬러 가는 거라서 우리의 그 원시반본 또 문제의식하고 좀 맞닿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인간이 생존을 위해 선택하고 이렇게 활성화되었던 유전자가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질병과 사망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 책에서는 인류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유전 형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선 식욕과 열량 축적의 본능을 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열량에 대한 좀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칼로리라고 흔히 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이 몇 칼로리다 이런 얘기 하는데, 1칼로리라고 하면 정의가 뭐냐면 물 1kg을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이제 에너지의 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를 지방은 1g당 이제 9칼로리가 나오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은 1g당 이제 4칼로리가 나오니까 왜 사람들이 지방을 이제 좋아하는지, 조금만 먹어도 힘을 더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왜 인류가 이렇게 열량 축적을 잘하는 쪽으로 진화가 됐냐, 식욕이 이렇게 왕성하게 됐냐면,
그 다음 끼니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둬야 됐고 먹어둔 거를 아껴서 이렇게 소모하는 쪽으로 몸이 진화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현대인들은 그 다음 끼니뿐만이 아니라 사이사이 간식도 먹는 이제 먹는 거에 걱정이 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몸이 비축을 잘 하지 않아도 되는데 워낙 비축도 잘하는데 더 많이 먹게 되고 또 교통수단 발달해가지고 많이 움직이지도 않다 보니까 적게 움직이고 많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의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그 기초 대사량이라고 있어요. 베이잘 메타볼릭 레이트라고 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1300칼로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1700칼로리 정도가 기초 대사량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시체놀이를 해도 그 정도는 써야지 오장육부가 돌아간다는 건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러면 그 기초 대사량에서 얼마나 더 칼로리를 쓰냐면 이 책의 저자는 700칼로리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맥시멈으로 쓰는 활동 칼로리가 2400칼로리인데 우리가 먹는 칼로리는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비만이라는 게 단순히 이전 생활 습관하고 싸우는 차원을 넘어서서 유전자랑 싸우는 거다. 우리가 그 20만 년 동안 쌓아온 습관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100전100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 몸이 어떻게 그러면 식욕을 조절하느냐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몸에서 그 식욕을 컨트롤하는 센터는 이제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코 뒤쪽에 아몬드 크기만한 그 호르몬 센서인데 거기에서 일단 음식이 들어오면은 이제 호르몬을 분비를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배고플 때 먹으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게 있어요. 이게 그렐린이라고 해서 우리 몸 중에서 먹으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은 그게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 축적이 되다 보면 지방세포에서 이제 렙틴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만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렐린은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고 렙틴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얘네 둘이서 이제 기량작용을 하면서 음양 조화를 이루는 건데 요즘 세상은 이제 그렐린이 과도하게 되고 렙틴 수치가 이제 낮아져가지고 이제 제어가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로 이제 렙틴을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식욕이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비만을 조절하는 게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류가 이제 진화하면서 쌓아온 어떤 습관들 중에 재밌는 게 그 다양하게 먹어야 이제 에너지를 다 많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단순히 에너지만 얻는 게 아니라 그 한 13가지 정도 되는 비타민도 얻고요. 그 다음에 9가지 정도의 아미노산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생산이 안 되는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먹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흔한 말로 기분이 이렇게 저기압일 때 고기압으로 가라고 하는 게 그런 걸 먹어야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이 이제 생성이 돼가지고 힘을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한 뭐 17가지 무기질도 에너지를 얻는 건데 옛날 그 구석기 시대의 인물들은 먹이를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활동을 했고요. 그 사냥감들도 풀 먹고 이렇게 뛰면서 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었다고 해도 그 고기 안에 지방질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우리가 먹는 육류들은 이렇게 가축이 돼가지고 이제 집단 사육이 되니까 사료를 먹고 항생제도 먹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비축되어 있는 우리가 고기 맛있다고 마블링 타령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지방질이 엄청 들어가 있는 거라서 옛날에 구석기인들이 먹었던 고기보다 훨씬 이제 빼기 어려운 성분들이 잔뜩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또 살 빼기가 어렵냐면은 우리 몸이 이제 우리 몸의 1% 정도의 어떤 체중이 감량이 되면 소모되는 기초 대사량은 한 20칼로리 정도가 떨어지는데 살이 빠졌으니까 필요한 에너지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린 더 많이 먹고 있는 문제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살이 빠지면 위기를 느껴가지고 입맛을 당기게 하는 호르몬 7가지가 발동이 된대요. 그러니까 살을 일단 찐 사람이 살 빼기 너무 어려운 이유가 살을 뺐는데 입맛은 더 돋아지니까 정말 이게 힘든 싸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저자가 첫머리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 요요 현상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유전자 차원의 대안을 쓰지 않으면 이 거대한 그래서 지금 사망률이 비만이 이렇게
늘수록 6%가 증가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미국 의사협회에서도 2013년에 뭐라 그랬냐 이제 비만은 질병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그 가까운 나라 일본은 그래도 선진국 중에서 가장 이제 비만율이 낮은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음식의 그 위장의 8%만 채우는 그런 관습도 있고 뭐 이런 나라의 정책으로 허리둘레가 일정 늘어나게 되면 여자든 남자든 40세 이후의 성인들이 허리둘레가 뭐 남자는 33인치, 여자는 35인치 이상 올라가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고 허리 그 감량을 하는 것도 법안으로 제출할 정도의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리 골드만 박사가 비만과 관련해서 처음 제시한 이 문제의식이 저는 굉장히 통찰력이 좋다라는 어떤 소감을 피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식욕이 돋고 열량 축적에 힘쓴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왜 이것이 현대에 와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뭐 앞서도 이제 겹치는 이제 답변이 있지만 일단 지금 현대인들은 덜 움직이고 더 많이 먹고 있어서 네. 옛날 구석기 시절에 음식이 없어서 음식 찾느라고 하루 종일 살면서 에너지 소모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음식들은 지방이나 이런 안 좋은 성분들이 적었는데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세상이 많이 살기 좋아졌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그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이후에 200년 동안 산업혁명 이후에 급작스럽게 이제 살기가 좋아지면서 바뀐 이 환경에 우리 과거 20만 년 동안 쌓아온 그 습관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묵은 습성이 고쳐지지 않은 건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양하게 많이 먹어야지 생존에 좋으니까 우리가 또 진화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골고루 먹을수록 좋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그 서양에서 실험한 것 중에 M&M이라고 초콜릿이 있는데 네. 초콜릿 색깔이 다채롭지 않습니까? 우리 애도 그런 거 골라서 색깔 골라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색깔이 단조로운 거를 먹게 하는 팀하고 이제 골고루 있는 팀을 이제 누가 더 많이 섭취하는지를 실험했어요. 어디서 더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색이 다양한 네. 이제, 그러니까 인간은 똑같은 성분이어도 색깔만 달라도 더 많이 먹게끔 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밥으로 충분히 배를 채웠음에도 빵이 있어요. 그걸 또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배 다르고 빵배 다르다고 하는 게 위는 이미 충분히 배가 부른데도 우리의 호르몬은 새로운 게 나오면 저게 또 다양한 어떤 에너지를 주고 새로운 어떤 성분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먹게 되니까 이게 식욕인 식탐이 이렇게 옛날에는 못 먹어서 생겼던 식탐이 지금은 충분히 배가 부른데도 더 먹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다 보니까 온갖 성인병 그래서 이 비만이 당뇨를 만듭니다. 이 당뇨가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은 그 주사를 맞아서까지 이렇게 그걸 조절해야 되는 게 생기고 당뇨가 더 합병증으로 가면은 시신경이 이렇게 약화돼서 시력도 떨어지고 감각신경도 떨어져가지고 발바닥에 못이 꽂혀도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당뇨발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썩은 상태로 소속받으러도 많이 응급실에 오는 사태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먹고 잘 살아서 생기는 병인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가 엄청나게 이제 들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유전자에 이미 뿌리 박혀 있는 걸 바꾸지 않으면 그것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는 게 이 리 골드만 박사님의 문제의식이고 그건 굉장히 저도 의료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먹는 그 미각에 또 함정이 있는데 이것도 진화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혀 중에 가장 그 민감한 맛이 뭐일 것 같아요? 단맛, 쓴맛, 신맛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단맛? 단맛 좋아하죠. 그래서 네. 사람은 단맛에 특화되어 있는 혀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할머니, 노인분들은 미래가 단맛에 더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단 거를 더 많이 땡겨 하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사탕 같은 거 더 즐겨 하는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미래가 그렇게 많이 호르몬이 작용은 안 하는데 우리 그 미각 중에 가장 그 예민한 미각은 쓴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는 유전자가 한 3개 정도 들어간다면 그 쓴맛을 감지하는 건 25개 정도를 쓴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 사람들이 저 풀이 독초인지 약초인지를 모를 때 그걸 먹어봤을 때 쓴맛일수록 그 독초일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잘못 먹고 탈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쓴맛에 되게 예민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미각 중에 이제 감칠맛 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어떤 특화를 해놔가지고 우리가 그 뭐 MSG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또 엄청나게 또 살을 많이 찌우게 하는 맛인데 인간은 그런 미각의 유혹에 의해서도 이렇게 잘못된 이제 식생활로 비만과 그 합병증으로 시달리게 만들어져 있다는 게 또 비극이죠. 그런 것들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이제 대안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게 이 책의 후반부에 이제 대안 파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수만 년에 걸쳐 형성된 인류의 생존 전략 때문이다라는 독특한 분석인데요. 저자는 인류의 두 번째 생존 전략으로 물과 소금에 대한 어떤 욕구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담아서 설명을 해서 책이 참 방대하고 읽는 재미가 있고 또 읽는 고통도 같이 동반이 되는데 그 일단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금보다 더 소중했다라고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라이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물과 소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라이벌이라는 말 자체도 무슨 뜻이죠, 라이벌이? 경쟁자라는 건데 원래 리발리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같은 강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하천에서 그 물을 쓰는 사람이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죠. 그 물을 끌어다가 쓰다 보니까. 그리고 그 세계 여행 가다 보면 우리가 손에 꼽는 나라 오스트리아의 짤즈부르크 가볼 만한 도시인데 그 짤즈부르크라는 도시도 소금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에서 소금을 잘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 위에서 생겨나는 거고요.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의 뜻인 셀러리맨 할 때 셀러리도 로마 병사들이 그 자기가 받은 봉급으로 소금을 샀던 거에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솔트랑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후식으로든 아니면 이제 에피타이저로 먹는 샐러드도 그런 풀에다가 가장 기초적인 양념을 했던 소금 쳐가지고 그런 어떤 채식을 했던 거에서 나온 말이니까 우리의 언어 구조나 우리의 일상에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그 소금을 근데 우리가 많이 먹습니다. 그 재밌게도 아까 미각 말씀드렸지만 그 짠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4개월만 넘으면은 애들이 이렇게 짠 거를 더 추구한다고 그 연구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 이유식 만드는 회사에서 일부러 거기에다가 짠맛을 더 많이 넣는 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짠맛의 양은 그 아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분량의 절반 정도까지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짠맛을 원하는 거 자체가 우리 몸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어떤 생존 본능에서 나온 건데 근데 이제는 이게 또 과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사냥을 위해서 채집을 위해서 많이 돌아다녀야 됐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그걸 보충하는 차원에서 수분 보충과 염분 보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면 지금은 그 비만의 원인하고 똑같이 활동량이 적어졌기 때문인데 그럼 우리 몸은 60% 이상이 이제 물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배출이 되냐를부터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소변으로 나가죠. 그게 한 뭐 1리터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해서 땀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도 그냥 생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습기처럼 이제 수분이 섞여서 들어가야 우리 몸에서 자극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변으로 나가는 거, 땀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공기로 나가는 거, 대변으로 나가는 그런 배출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양이 이렇게 조화를 이뤄야지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해서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건데 거기서 그게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까 음식 얘기했지만 음식은 근데 안 먹어도 7주에서 10주까지 생존이 가능해요. 안 먹어도. 그래서 근데 금식을 그래서 뭐 단식 투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음식을 안 먹어도 우리 몸에서 지방에서 그거를 간에서 또 이렇게 깨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인데 물은 며칠만 안 먹어도 탈수돼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음식보다 물과 염분의 섭취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 생존의 이제 관건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성인병들이 나타났다는 게 또 이 책의 또 재미있는 어떤 지적입니다. 또 인류의 세 번째 생존 전략으로서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이렇게 복종할 때를 판단하는 본능을 들고 있는데요. 병원에도 보면은 그 어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으로 오는 게 많은데 그 원인이 그 구석기 시대의 그런 그 폭력에 대응하는 인간의 어떤 심리에서 나온 건데 어떤 위협이 오면 인간은 세 가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튀거나 아니면 쫄거나 이렇게 네. 세 가지라서 그럼 맞서 싸우는 능력은 테스토스테론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남자들의 남성 호르몬인데 그리고 마지막 인류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그 모든 혈관을 다 합치면 96,000km 정도가 돼요. 그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하루에 그러니까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도는 정도의 혈액이 돈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 몸이 엄청난 이 출혈 시에 응고를 시켜야 생존할 수 있다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요? 병 중에 혈우병이라고 있어요. 우리 몸에 피가 났을 때 지혈하는 한 10단계의 단백질이 어딘가에 부재가 됐을 때 생기는 병인데 우리 몸은 진짜 피 한 방울에요. 적혈구 2억 5천 개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진화의 산물들이 그동안은 문제가 되지 않다가 왜 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문제가 되게 된 건가요? 그 분기점은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인간이 정말 먹고 살기가 좋아졌고 지금 인류의 오랜 세월 유전자적인 문제는 해원의 어떤 치유법이 들어가 줘야 궁극적으로 풀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대목이 이 책에 있었습니다.